일본의 정계에서 망원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다로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과 관련하여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일어난다,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1940년 삿포로와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개최 중단된 바가 있고, 40년 후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국가들이 소련의 개최를 보이콧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40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다가오자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대석학 자크 아탈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도 일본은 파멸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여 화제인데요. 만약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여 단순히 일본은 최고라는 메시지만을 국제사회에 보낸다면 지나친 국수주의에 빠져 브렉시트를 촉발한 영국의 사례처럼 올림픽 이후 나라의 경제가 패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자신의 증상을 의심하여 병원에 가도 병원 앞에 붙어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뿐인데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독감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도 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은 고열이 발생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일본의 한 민간병원 원장은 익명으로 일본의 실태를 고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의료 거버넌스 학회에 폭로된 내용인데요. 해당 병원은 민간 중규모 병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하루에 20차례가 넘는 사람들이 증상을 의심하여 내원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기초적인 검사를 몇 가지 하고 나서 증상이 의심되어 보건소 측에 정확한 검사를 의뢰해도 보건소에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모든 검사는 국비로 부담한다는 말이 거의 무색한 상황인 것이죠. 말만 국가에서 경비를 대준다 뿐이지 겨우 신청을 해도 어차피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자신의 증상이 의심되어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텐데 검사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오히려 병원은 의심 환자들의 집합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증상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옮기는 배양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가 현저히 떨어지니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인프라도 거의 전무할 테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다음 달 무렵에는 중국 그 이상 세계 최악의 광범위한 패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폭로가 인터넷에 퍼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뉴스포스트 7에는 이제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실질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제 휴교령이나 행사 자제 등 국민들에게 위축과 공포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국민들 또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 휴지 사재기 같은 비이성적인 일만 벌이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에게 부탁만 해서는 안 된다 라며 맹렬한 비판 논조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민 개개인의 자기 방어 노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스크, 티슈, 심지어 체온계마저 구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여 자기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행동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악의 여건 속에서 시간을 벌 동안 정부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리고 이는 결국 모든 물품 보급의 정체를 초래할 것이고, 머지않아 일본의 모든 방어선은 본격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현재 사태에 대해 안일한 것이 사실 일본도 영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솔직하게 집단 면역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비밀스럽게 집단 면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 국민 9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때까지 이 실험을 지속할 텐데, 결국 일본 국민 개개인은 자기 방어를 멈추면 끝장나는 이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러시안 룰렛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작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져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19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FNN 프라임에서는 지난 18일 일본이 한국식 대응을 따라하기 힘든 여러가지 현실적 요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쇼와 의과대학 특임 교수 미키 요시히토의 말을 빌려 한국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꽤 잘 되어 있다면 한국과 협력하여 검사체제를 조금 빌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보다 더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 지금 그대로의 G7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죠. 이에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는 일본은 모렴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명희 본부장은 공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직 사퇴 발표 후 일본은 얄팍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콧대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일본 언론들은 자축하듯 앞다투 유명희 후보의 사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러한 흐름을 타 더한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바로 어제가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결의하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한국 측에 대응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술 더 뜹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무시를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가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절실했을 당시에 일본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아주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입이 닳도록 표현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강해져 버린 것인데요. 최초의 한국인 WTO 사무총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 선임됐습니다. 바로 AIIB와 ADB.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죠. 미국 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IMF에 대항해 중국이 설립했는데 현재는 한국과 독일, 인도, 러시아,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스페인,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전세계 7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한국은 AIIB의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북한도 AII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IIB는 이미 1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5조 원이 넘는 투자도 실제 이뤄졌습니다. AIIB의 핵심 임무가 바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한국인 김원 씨가 AIIB 사회 인프라 투자 국장에 선임됐습니다. 김원 씨는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국장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AIIB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AIIB 내 국장급 고위직 27명 중 한국인은 2명이 됐고 전체 직원 322명 중 한국인이 1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이가 바로 어무종 씨의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선임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금부터 54년 전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영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도국들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호주,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명단을 보시면 타케시 와타나베, 시로 이누에, 타로이치 요시다, 마소 후지오카, 기미사카 타루미츠, 미츠오 사토, 타다오 치노, 쿠로다 하루이코, 타케히코 나카오 등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9명 모두 일본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최근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한국인 엄우종 씨가 선임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총재, 부총재 등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인이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영희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우종 사무총장과 김원 국장의 선임은 뛰어난 개인 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상호 상승 효과를 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저도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빠르게 많은 백신을 구했다고 연일 셀프 칭찬 보도를 쏟아냈던 일본이 백신용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백신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풍림 파마텍이라는 기업으로부터 8천만 개의 특수 주사기를 주문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한국산 백신 주사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풍림 파마텍을 직접 찾아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라고 극찬했는데요. 한국산 특수주사기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바늘이 더 깊게 피스톤까지 닿기 때문에 주사 잔량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사기에서 낭비되는 액체의 3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 백신 한 병에 5회 투여할 수 있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6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회씩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5,183만 명이 모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총 1억 366만 회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2,073만 병의 백신이 필요하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1,727만 병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 현재 백신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일으킨 뒤에 한국산 주사기가 또 한 번 비슷한 현상을 만들려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백신들이 모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공개되면서 백신을 투여받은 이들조차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한국산 코로나 백신을 내놓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전했고, 전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가운데 한국의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의 T세포 백신이 유력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요. 신희철 카이스트 의과학 대학원 교수는 T세포 방식은 변이와 상관없이 효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중화항체처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